다음 시간에 아직까지 그 뜸자리 잡는 부분이 좀 미숙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또는 지난번에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나도 좀 이렇게 뜸자리를 좀 잡아서 뜨고 싶은데 좀 그때 좀 내가 좀 적극성을 좀 못 띄워가지고 나는 좀 못했어요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나 또는 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사실 여기가 안 좋아서 이거 배우러 왔는데 나한테 맞는 맞춤형 뜸자리 좀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분도 혹 계시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자리를 다음 시간에 교재 진도는 나가되 제가 이 내용은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중급반이라는 상급반에 올라가면 배울 내용들은 그냥 스킵하고 그리고 안 배울 것 같은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그 실습 시간을 원래 없는데 좀 더 가져가지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원치 않다면 그냥 진도 나가는 거고요. 이런 박수가 나올 걸 저는 예상을 했는데 우리 정 사장님만 조금 박수치 나머지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네. 그럼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좀 뜸자리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은 간편 복장을 입고 오셔야지 뭐 레깅 같은 걸 입고 온다든가 무슨 쫄쫄이 바지 입고 와가지고 무릎 안 올라간다든가 이런 거 곤란하잖아요 상황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한테 그런 혜택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왜 뜸 이렇게 떠가지고 이게 우리 지난번에 연습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A4 용지에다가 했던 거. 그건 여러분들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거는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잘 뜨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에 하나도 못했다 그래서 그거 못 뜨는 것도 아니에요. 몇 번 떠봤냐야 그거는 다른 방법 하나도 없어요. 그건 기사도 아니고 기술사도 아니에요. 그냥 기능사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몇 번 했느냐야. 중요한 거는요. 그게 일정한 횟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단순한 뜸이 아니에요. 뭐로 바뀌는 줄 아세요?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래야 진정 뜸 사랑이 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뜸 사랑이 오셨으니까 뜸 사랑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요, 원래는 그게 몇 명 정도를 떠야지 뜸 사랑을 느끼냐면은 몇 명 정도 떠야지만 느낄 것 같아요. 남들한테. 10,000명까지는 그 중독된 거고. 100명 정도 아니세요? 네? 100명. 아니 한 사람을 떠도 사랑을 뜨면 되지. 10명만 뜨면은 사랑을 느끼고.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그것도? 네, 하여튼 제가 여러분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과 메리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을 제외한 10분에게 뜸을 떠줘가지고 그 느낌이 이제 11명째부터 느낄 거예요. 네. 11명째부터 그걸 느끼실 텐데 그 느낌을 받으려면 10명은 무조건 떠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걸 떴을 때 여러분은 징정코 내년이 새해가 복을 받게 될 거고 크리스마스가 메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대충 이 정도 공지하고요. 시작해도 돼요? 네. 계속 찍고 있는 것 같아.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친뜸이학 개론의 병인 병기편인데요. 이 내용이 조금은 뭐 쉽다고 하면 쉽고 어렵다고 그러면 어려운 내용이에요. 보통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파트에 오면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그 이유가 병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 병에 대한 기전을 알고자 함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시각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대의학하고 동양의학이 바라보는 이 사고의 프레임이 틀리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현대의학은 수술하고 또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동양의학은
침이나 뜸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프레임이 틀리다. 그렇다면은 병의 원인도 관점이 틀릴 거고, 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도 이것에 대한 메커니즘, 즉 기전이 서로 틀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서양의학, 다시 말해서 현대의학에서 보는 질병을 바라보는 병의 어떤 프레임하고 또 동양의학에서 볼 때의 프레임이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은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현대의학하고 동양의학의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사고로 바뀌셔야 뜸을 뜨고 또는 침을 놓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이 느낌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치료의 길이고 치유의 길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오래 살고 병 안 들고 그렇게 살기를 다 바랍니다. 오죽하면은 WHO에서 건강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때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우리가 건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바디라고 하는 신체, 마인드라고 하는 몸, 마음, 그리고 정신이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어떤 소셜적인 부분이 굉장히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못 어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것도 병이죠. 또 그런 거 하면은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존엄성도 있고 자존감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편안해야 우리가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3항에 보면은 거창하죠. 네. 모든 국민은 보건으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누려야 가장 기본권인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뭐예요? 상위의 법이다 이런 얘기죠.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왕 사는 거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강하다는 건 알겠는데 병은 뭐냐는 거죠. 예, 이랬을 때 서양에서 볼 때의 병의 원인이라든가 기전은 보통 이렇게 봐요. 인체 구조를 가장 기본 단위를 뭐라 그러냐면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 세포 이전에도 뭐 분자도 있고 원자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있어요. 조직, 티슈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요. 이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예, 기관이 돼요. 위, 장, 폐, 심장 이런 기관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뭐를 이루냐면은 계통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 계통으로 나누어진 전문의를 찾아가요. 소화기 계, 순환기 계, 비뇨생식기 계, 산부인 계, 근골격 계 이런 식으로 계를 찾아간다고요. 즉 계통을 찾아간다고요. 한방에서는 이러질 않거든요. 그러면 병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의학은 어떻게 보냐면은 세포나 조직에 이런 것들이 이상 증식이 되거나 파열이 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뭐 같은 여기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또 유전자적인 어떤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변형이 온 거예요. 변형이 와서 결국은 스스로 낫고자 하는 힘이라고 하는 자연 치유력을 상실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을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을 고칠 거냐, 여기서 병을 고칠 거냐, 여기서 병을 고칠 거냐, 아니면 근원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돼서 온 병이냐 가지고 이제 들여다 봐야 되다 보니까 현미경이 발달을 하면서 점점 마이크로적인 세부적으로 보게 되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병의 근원을 찾게 되는, 그러면서 의학이 발달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학은 생리학과 그리고 병리학이 크게 둘로 나눕니다. 서양의학에서 의학의 기본을 생리학과 병리학으로 크게 나눠요. 그래서 생리학이 발전을 하고 병리학이 발전을 하느냐, 이 부분이 기초의학의 가장 근간을 이루게 되고요. 그러면 생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양은 해부학의 발전이 곧 의학의 발전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고요. 이 병리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생체가 병이 들어서 생기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담은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생리로 되돌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병리학의 어떻게 보면 기본을 이루고 근간을 이루고 뭐 이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학에서는 생리와 병리에 대한 상태를 공부하는 게 상태를 보는 거고요. 동양의학은 나중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어떤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리 상태, 병리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게 어떤 거냐면은 동양의학은 이제 사기와 정기라는 말을 쓰는데, 그 정기의 어떤 사기나 정기의 힘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힘을 가지고. 어떤 힘을, 포스라고 하는 힘의 상태를 가지고 이 사람의 병리를 판단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면역력이라고 하는 말은 서양에서 쓰는 말이고요. 같은 말로 얘기한다면 동양에서는 정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기가 내가 충만하다 그러면은 면역력이 높다는 얘기면 건강에 안 걸려 문제 없는 거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사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서양의학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각종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런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는 사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체가 거부하는 자극이에요. 싫어하는 자극. 그리고 정기를 소모하는 가상의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고요. 내가 가상으로 형성시켜 놓은 게 사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해가지고 내가 그게 가슴에 맺혀 있어요. 근데 그 가슴에 맺힌 거를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말한 거를 내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 이거지. 나한테 그 서운하게 한 말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어떤 걸 가상으로 이렇게 뭔가 그것이 와서 나한테 맺히게 해서 평생을 가슴앓이 하게 만든 그게 뭐냐 이거지. 그거를 사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하면은 뭐 기가 뭉쳐서 기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하나의 사기고요. 음식을 먹어도 매일 똑같이 한 그릇에 밥을 먹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내가 먹은 것이 얹혀가지고 소화가 좀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었어도 그 음식은 나한테 뭐가 된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사기랍니다. 나의 면역력, 정기, 이거를 소모시키는 가상의 물질, 그리고 나한테 내가 살면서 부닥치는, 내가 싫어하는, 거부하는 어떤 자극, 이것이 사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이따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고서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얘기해. 힘. 중요한 건 힘이에요. 내가 이런 힘이 있냐 없냐예요. 자, 그러면은 양반에서는 병의 그 원인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병의 원인은 최근 들어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옵니다. 즉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이건 다 인지하잖아요. 아우, 마음이 편해야 돼. 두 번째는 어떤 병이 뭘로 오느냐, 음식으로 병이 온다라는 것도 우리가 뭐예요? 음식도 병이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균형식이라든가 또는 올게닉이라든가 유기농 같은 이런 음식을 비싸도 드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음식으로 인해서 병이 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최근 들어서는 또 한 가지가 어떤 것이 병의 원인이 되느냐 하면은 자세 때문에 병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 그래서 자세가 포즈를 어떻게 취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사진을 찍어도 얼짱각도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모습이라도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이쁘게 보이듯이, 이건 좀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좋지 않은 자세를 고정적으로 하다 보면, 오랫동안 그것이 고정돼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가장 쉬운 거로, 요즘 애들이 이어폰 끼고 음악을 계속 들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지하철에 타가지고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있어요. 듣고 보고가 너무 장기간 지속이 되죠. 그럼 보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고개를 숙이고 볼고 가슴을 내밀고 볼 텐데, 그러므로 인해서 생기는 자세 문제, 또 조그만 창을 들여다보면서 생기는 시력의 문제, 이어폰에서 들려오는 음악의 소리가 고막을 두들려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 이런 것들이 다 자세로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병이 생기잖아요. 예전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환경이 다르니까 그 환경에 맞는 이러한 병들이 원인으로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그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나 조직에 이상 증식이 생긴 거나 파열이 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부종이 생기거나 이래서 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병이 어떤 병이냐면은 인펙션이라는 병이 있어요. 인펙션이 뭐냐면 감염성 질환이거든요. 이 감염성 질환인 인펙션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병이 오는 거는 어느 정도 치료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염 진통제 항생제를 쓰면은 병원에서 해결을 해주지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어디에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급성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웬만하면 치료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비감염성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염증이 생기는 게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지 않는 질환이에요. 영어로는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비감염성 질환이 최근에 굉장히 많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깨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어깨 충돌 증후군이래요. 오십견이래요. 회전근이 파열이 됐대요. 이래서 어깨를 싸고 있는 회전근에 극상근이라든가 극하근이라든가 소원근이라든가 견갑하근이라든가 하는 이런 근육이 어떤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병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그런가 하면은 무릎에서 염증이 생겼는데 무릎 관절염이 있는데
이게 안 낫는다 이거지.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먹어도 안 낫고 이러다 보니까 마취제를 쓴다든가 내지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써가지고 무릎 어깨 허리를 치료한다 그러면 그거는 비감염성 질환. 세균에 의해서 생긴 염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치료가 어려워요. 불치는 아닌데 난치죠. 어찌 보면은 현재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이 질환 때문에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가지고 뜸이라도 떠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신 분이 꼭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이 질환이 비감염성 질환이에요. 네. 약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튜마라고 하는 종양인데요. 종양이 있어요, 병이. 그러면 종양 그러면은 튜마라고 그러는데 얘는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렸다 이러면은 상당히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질환을 이렇게 계통으로 나눠놨어요. 튜마라고 하는 걸로. 다행히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악성이 아니고 양성이더라. 어쨌든 혹은 혹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질환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네 번째는요, 이게 많지요. 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라고 그러는데 퇴행성 질환. 나이 들면은 퇴행이 되지 않는 게 어떻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노화인데, 늙어가는 건데, 많이 써서 닳아서 없어진 건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서 귀가 안 들려가지고 청각장애도 올 수 있는 거고, 노안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치아도 부실한 거고, 관절도 그렇고,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로스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그로스 호르몬이라는 건 뭐냐면 성장 호르몬인데요.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 뇌하수체라고 하는 이 대뇌의 뇌하수체의 전엽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호르몬이 이 성장 호르몬인데, 이 성장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얘가 어찌 보면 젊음하고 제일 관련이 있어요. 성장시키는 거니까 이건 육체와 정신을 모두 성장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얘가 몇 살까지 나오는 줄 아세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55세까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55세까지는 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 뭐에 의해서 분비가 되냐면은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이냐면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나와줘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멜라토닌이 언제 또 나오냐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 얘는 죽을 때까지 나오는데 언제 제일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냐 하면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그러니까 10시와 2시 사이에 잠을 자야 멜라토닌이 나와서 수면을 촉진시켜가지고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2시 전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죠. 습관적으로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은 어떡할까? 예, 성장이 끝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겠어요? 불면증이 시작일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은 이 또한 노화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퇴행이다 이래요. 자, 다섯 번째는요, 메타볼릭 디지즈라 그래가지고 얘는 뭐냐면은 대사성 질환이에요.
대사성 질환.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잘 되니 안 되니란 말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요즘에 얘기하는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중풍 이런 질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성인병이라고 흔히 불려지는 이런 질환이 바로 메타볼릭 디지즈, 즉 대사성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외상. 우리 뭐 하면은 충격을 받아서 트라우마가 있었어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트라우마도 상당히 중요한 질병의 파트예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 또는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병을 앓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트라우마라고 얘기해요. 자, 마지막으로 7번째는 사이키애트릭 디지즈라 그래가지고 정신장애. 많습니까? 우울증, 정신분열증, 자폐증, 의처증, 의구증 등등등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진 거에 우리는 익숙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진 거를 오늘 처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 정도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해서 서양의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동양의학에서 볼 때의 병의 원인이나 이런 분류를 동양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쪽으로 계통을 나눠가지고 전문의가 돼가지고 또 이런 쪽으로 또 연구를 해가지고 점점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자, 그러면 동양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보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뭘 얘기를 드렸냐면은 힘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동양은 힘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정기라고 하는 것하고 사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장상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동양의학을 가지고 얘기할 때 어떤 부분으로 얘기냐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요. 이거는 철학이기 때문에 동양의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 음양오행을 근간으로 두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 관점을 음양과 오행으로 관점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이 대우주를 보는 이질적인 두 관계를 통해서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법이고요. 체계고, 이론 체계고. 그런가 하면은 인간을 소우주로 봤기 때문에 인간 자체도 음양과 오행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모든 병의 세포로 본 게 아니라 뭐로 봤습니까? 모든 병은 장부와 그리고 경락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음양오행과 장부 경락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했는데 이 장부 경락에 기초를 두고 있는 그 물질 이름이 뭐냐는 거죠. 그냥 간, 심장, 폐, 대장 이런 게 아니고 간을 이루고 있는 물질 이름이 뭐고 심장을 이루고 있는 물질 이름이 뭐냐. 보이지 않는 물질, 보이는 물질 이랬을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능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장부는 장부의 기로 형성이 된 거고 경락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경락은 경락대로의 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결국은 음양오행과 기, 경락, 또 이 장부를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장상학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장상, 한의학에서 보는, 동양의학에서 바라보는 장부죠. 그 장부의 장상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계시는 경락과, 또 배웠던 음양오행과, 그거를 이루고 있는 기초물질인 기와, 이런 것들이 세포고 조직이고 기관이고 계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누질 않았던 거,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병이 들은 거를 어떻게 아느냐, 병의 원인은 뭐고 병이 어떻게 걸려서 어떤 식으로 발전되는 기전이 뭐냐 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의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결국은 음양오행이 뭐냐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양적으로 병이 온 것은 어떤 상태고, 오행적으로 병이 온 거는 어떤 상태고, 장부에서 병이 오면은 어떤 상태고, 경락에서 병이 오면은 어떤 상태고, 이거를 이루고 있는 기의 문제에서 병이 생기면은 어떤 상태로 병이 오느냐라는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구체적인 걸로 병의 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이전에 뭐가 원인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에서 병이 온다라고 한의학에서는, 현대 동양의학에서는 바라보느냐는, 그랬더니 동양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봐요. 서양의학은 아까 제가 마음, 즉 스트레스, 음식, 그 다음에 자세, 이것이 주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죠? 예. 그러면 동양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이거를 내인이라고 해가지고요. 내인, 원인을 내인이라고 하는 원인으로 둬요. 그러니까 내인은 어떤 걸 가지고 내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칠정이라고 하는 마음의 감정이 태과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7가지 감정이 있어요. 한의학에서 보는 7가지 감정이 있어요. 불교에서 보는 7가지 감정이 있어요. 각 종교에서 보는 관점에서의 감정도 있지만, 동양의학에서 보는 이 마음의 감정의 7가지 감정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기쁨과 분노와 사려와,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과 놀람, 이런 부분들이 이제 7가지 감정이라 그러는데, 이런 감정들이 살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지나쳤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내인으로 집어넣냐면요, 들어가냐면요, 음식에 대한 문제로 볼 수가 있어요. 한의학에서 보는, 동양의학에서 보는 음식의 문제는 단순하게 과식을 했니, 폭식을 했니, 또 그런가 하면은 균형식을 했니, 제때 먹지 않았니, 기름진 거를 먹었니, 채소를 먹지 않았니 하는 그런 일반적인 현상보다도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에 의해서 치료가 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한다 하는 기밀론적 입장에서 보는 게 동양의학의 음식의 관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노곤이라 그래가지고 과로와 또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권태스러움, 이것도 병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인의 범주로 넣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천인상응이라, 사람은 자연에 순응해서 살게 돼 있고 기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후하고 관련이 있는, 계절과 관련이 있는 외인에 의해서 병이 온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밖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안쪽도 아닌 불내외인에 의해서도 병이 온다라고 보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외상에 의해서, 교통사고 같은 부분들이요, 타박상, 뇌진탕 이런 거, 또 그런가 하면은 중독에 의해서, 또 그런가 하면은 자상이나 벌레에 물린 충수상, 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병이 오는 거를 불내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여기에 병이 오는데, 어떻게 병이 오냐면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서로 상호 의존도 하고 대립도 하고 소장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분화도 하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가서는 이 음양이라는 건 화평하고 있어야, 한의학에서 동양의학에서 볼 때 건강하다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음양이 화평한 상태, 음양이 화평하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음양의 밸런스가 맞았다. 즉 조화 그리고 균형이죠. 이 조화와 균형의 문제입니다. 즉 조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모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밸런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하모니하고 조화가, 즉 밸런스만 맞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화와 균형의, 음양에 대한 조화와 균형이 건강한 거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것이 깨진 상태, 음양의 부조와 음양의 불균형을 병이라고 본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행에 의해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순환하고 있는 하나의 원리인데,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는 원리고, 우리 사람이 오장육부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순환 원리인데,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랬더니 서로 상생을 하고 상극을 하면서 이러면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게 좀 약하더라도 잘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의 오행의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마치 이것은 자연계에서 천적의 문제로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생태계가 제대로 보존이 되려면은 천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고 물리는 게 있어야 이게 또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살아가듯이, 사람의 몸도 장기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쪽이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고 어느 한쪽은 약하고 하면은 조화가 깨지니까. 그래서 이 오행적인 문제, 즉 장부의 순환적인 문제도 서로 상생과 상극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깨져가지고 거꾸로 되는 거죠. 상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상극이 돼야 될 것이 거꾸로 된 거를 뭐라 그러냐면 상모라 그러고요. 또 상극이 너무 지나친 거를 상승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병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장부의 문제도, 각 장부의 기가, 혈이 또 장부마다의 진액이 있는데, 이런 것이 부족하게 되면은 병이 되는 거고요. 또 너무 태거가 돼도, 지나쳐도 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경락의 문제만 보더라도요, 여러분이 경락을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이 경락도 막히면은 병이 오는 거고요. 이걸 조체라 그러거든요. 경락이 막히면 순환이 안 되잖아요. 또 이 경락이 끊어져도 병이 오는 거죠. 쇠갈이라 그래요. 끊어져도 병이 오는 거죠. 또는 우리 전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기가 부족해도 병이 오죠. 또 막혀도 병이 와요. 또 기가 일로 와야 되는데 거꾸로 가요. 역기라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병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용이 좀 많지만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면은
이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결국은 음양으로 대별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음양의 부조화, 음양의 불균형, 이것이 동양의학에서 보는 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구체적으로 병인 병기이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는 것이 병의 원인이 이런 거고, 이걸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포스라고 하는 힘이 어디서 존재하느냐, 정기와 사기의 문제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정기만 충만하다면은 이런 부분에 조화롭게 내가 잘 지탱해 나가서 살 수가 있는데, 즉 이걸 서양의학에서는 호메오스타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인체의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치우치지 않고 있는 거를. 그런가 하면은 이뮤니티라고 하는 면역이 생겨요. 그러면은 뭐 장수까지는 몰라도 큰 병 없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정기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살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유쾌한 자극이거든요. 나한테 오는. 또 그런가 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기를 소모시키는 가상의 물질이라 그랬어요. 누가 전기를 소모시키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상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음식이 체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이것이 내가 사기가 될 수도 있지만, 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늘 속이 안 좋았던 것이 그거를 배설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가 또 좋아지는 이런 사태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산에 산불이라는 게 나쁜 걸까요? 큰 불만 아니면은 작은 불은 오히려 생태계 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도 일부러 조그맣게 산불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네. 사람의 몸도요. 나는 여태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지금까지는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고 나는 머리도 아픈 적도 없고 건강해. 이런 분들은 절대 안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큰 병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에 체온을 40도 이상 올라간 적이 있느냐? 이런 사람한테는 장수만세, 100살 보장,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39도까지 한 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다. 90세. 네, 90세 보장. 그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한 번의 고열에 의해서 내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뮤니티가 생긴 거예요. 면역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고 있어요.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네, 지금 큰 병이 도사리고선 언젠가 좀 뛰어나오려고 지금. 네. 여러분이 감기에 걸려도 침뜸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해결해 나가면은 문제는 없지만, 걸린 적이 없다고 하는 건 좋은 건 아니다는 거죠. 아무쪼록 이래서 정기 문제, 지금 사기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은 좀 얘기를 드리고요. 요거 병의 원인, 이거를 통해서 병의 어떤 기전을 살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정기가 있냐, 어느 정도의 사기가 들어왔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병의 상태를. 그걸 기전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왜 왔는데? 라는 것이 병의 원인이에요. 이거를 공부하는 게 병인 병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